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걷는 거. 걸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목에 뭔지 알겠다. 목의 움직임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면은 걸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뽀숑뽀숑 하면 이게 들어갈 확률이 더 커지는군요. 그러니까 이미세하게나마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진동 의자 같은 데서 이게 되지 않을까? 어머 괜찮다. 자연스럽게 목을 아니 예전에 그거 허리 디스크 혹시 야한 생각했어요? 아니야.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창가 쪽에 설치해 놓으면 되게 재밌겠네요. 그치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정숙 모드. 그래서 이제 거의 맨날 이제 엄마랑 아빠랑 걸어 다니고 걷고 침 맞으러 가서 침 맞을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그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신기한 게 근데 이렇게 목 디스크가 한 번 오고 나서부터는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몸에. 아 스트레스가 있으면 딱. 네, 딱 오면은 벌써 여기가 이렇게 저려오기. 그걸 또 찾았어 그새. 너무 좋다 이렇게. 꼭 근데 이렇게 걷고 해야 돼요. 나가면은 진짜 허허 벌판인데 되게 푸른 녹색 밭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초원들이. 양밖에 안 보여요. 양밖에. 그러니까 그 밭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 조건도 그렇고 그렇게 편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패스암 거리도 되고 뭐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시작을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스포츠잖아요. 축구가요? 네. 영국이 종주국이에요. 충분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트를 파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 흙이랑 다 가서 딱 요거 가서 딱 요거 가서 딱 요거 뭐에 방금? 뭐에 방금? 오줌 쌌어? 오줌을 싸요? 오줌 싸요. 방송 중에 오줌을 싸는 이런. 그러면은 오줌을 싸는구나. 나 벌레 오줌 싼다는 거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곤충이 먹는 거에 따라서 뭐 소변을 볼 수도 있고 대변을 올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우와. 얘는 이제 젤리를 먹기 때문에 더러운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벌레가 오줌 싼다는 얘기를 처음 봤어. 그러게. 근데 이게 정말 뿅 이랬어. 네 맞아. 네, 맞아요. 우와. 신기하다. 그럼 생식기도 있는 거잖아. 그쵸. 또 이 친구 곤충학에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저는 생식기만 봐. 진짜 곤충학 하는 친구를 만나고 처음 봤어요. 자, 풍뎅이를 잡으면 저는 고이고이 예쁘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제 표본할 때 이 친구는 꼭 생식기를 뽑아요. 어머! 꼭 생식기를 뽑아요. 어머! 이 친구는 꼭 생식기를 뽑아요. 저는 하는 일이 곤충 종을 동정이라고 해서 이 종의 이름을 찾아내는 걸 주로 업무를 해요. 근데 이 과정에 그 생식 기관도 형태적으로 다 종류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식기를 보고 종을. 네. 겉모습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네, 겉모습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종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땐 됐어요, 이미. 물론 하고 싶었어. 어느 정도 그냥 하고 경험이 싶었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가능은 한데 정확한 동정 작업을 위해서는 생식 기관을 뽑아서 그거를 관찰하고 한다는 말은 하지 마. 무섭네요. 내가 뽑아서 핀에 꽂아서 같이 옆에 꽂아놔요. 네, 그렇게 보관을 해요. 저기 보관된 거 봤어요. 네, 생식기만 따로 이렇게 진짜? 뽑아가지고. 근데 이 토마토가 종류별로 엄청 다양하게 이렇게 뒷마당에 이렇게 다 캐놓은 거예요. 근데 약간 스트로베리 뭐 토마토 이래가지고 토마토인데 모양이 스트로베리 같이 생겼어.
되게 하트 모양으로 되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한 줄기에 그 꽃이 엄청 많이 거의 한 4, 50개가 막 달려 있어요. 한 줄기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씨앗을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걸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개 씨앗을 이렇게 킵해놨다가 10년 만에 얘를 이제 싹을 틔워갖고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꽃이 그렇게 핀 거예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위스콘신에 있으면서 위스콘신 외곽에 미국의 전원주택? 뭐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미국에서는 지평선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지평선에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집 같은 느낌. 그래서 낮고 넓은, 그러니까 낮고 넓고 직선이, 그러니까 수직선이 강조되기보다는 수평선이 강조되는 그런 형태. 되게 그래서 미국스럽죠. 굉장히 미국스러워. 그리고 지붕도 사실 우리가 사는 집이 미국의 그냥 트레디셔널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위스콘신에서 이 양반이 했던 작업들의 그 대표적인 조형은 지붕이 굉장히 낮은 피치에 되게 슬롭이 되게 그냥 여기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다 올라가잖아요. 네. 이 동부만 해도. 그죠. 근데 굉장히 낮은 슬롭에다가 오버행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건물이 멀리서 보면은 지붕선이 살짝 지평선에 걸려 있을 정도의 그런 레지덴셜로 굉장히 막 이름을 날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주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워낙 인구가 밀도돼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평원에 집 하나 덜렁 있는 게 그게 사실은 미국이거든요. 동부를 제외한, 그리고 서부를 제외한 이 중부, 네. 중남부, 중북부, 여기는 그게 미국의 전형적인 주택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이 피츠버그 주변에 있는 이 동네에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펄링워터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조형은 같이 하고 있어요. 오버행이 굉장히 크고. 오버행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루이스 설리반의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거야. 뭔가 알 수 없는 70년대의 미래 영화인데, 약간 감독이 일본의 어떤 패턴을 보고 겁나 그거를 따라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집도 만들고 막 벽돌 찍어가지고 막 이상한 패턴 집어넣고 막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루이스 설리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누구한테 추천을 받고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내가 한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당신 밑에 들어가서 마스터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직업을 얻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루이스 설리반이 드래프팅하는 능력을 보니까 얘는 나의 디테일을 이해하고 그거를 실제로 지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드래프팅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뽑게 된 거예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그랬는데 레지덴셜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드래프팅 잘했잖아. 디자인 랭귀지도 어느 정도 배웠고 디테일도 배웠어, 이 사람 거를 마스터한테. 그러다가 사이드 잡을 뛰기 시작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러다가 그거를 루이스 설리반한테 걸리죠. 근데 사이드 잡 할 수 있잖아. 나도 하는데. 그죠? 근데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은, 너는 내가 나의 애제자로 삼겠다. 그 대신 5년 동안 사이드 잡은 하지 말아라. 진짜? 내가 던져주는 거에 전력 투구를 하거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루이스 설리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자기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싱글 하우스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레지던스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거야. 느낌이. 느낌적인. 그리고 이분이 진짜 그런 마케팅에 열심히셨던 게, 일본에 이분이 한 호텔이 하나 있어요. 제국 호텔인가? 임페리얼. 임페리얼, 제국 호텔. 근데 그게 자기 딴에는 구조를 뭘 해가지고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구조를 해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뭐 이런 걸로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 빠칭코에 보면은 그 지진 나는 광동대 장면 있죠? 지진. 네, 네. 그때 바로 무너졌어? 그때
유일하게 그것만 안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아 진짜? 주변에, 그래갖고 그 사진이 딱 일본 신문에 나왔는데, 대박. 그러면 그걸 보통 건축가들은, 아유, 나 이랬어. 이러고 벽에다 걸어놓고 뿌듯 이거잖아. 바로 가져다가 미국 신문에 뿌린 거야. 자기의 그거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구조가 이제 발달하고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 무너진 게 아니라. 콘크리트? 아니, 콘크리트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안에 연못 같은 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정원, 이렇게 호텔이 있고 그 내부의 정원에 연못 같은 게 물이 가득 있었고, 옆에 무너진 집들은 불이 타갖고 날아간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화재. 화재가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무너진 거였고, 결국 나중에는 그 프랭크 로이드가 생각했던 그 구조는 나중에 구조 진단에서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 계산에서는 맞지 않는 그거였어요. 그 현대 기술에서는 삑 이건데 옛날에는 나름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라고 했던 그거죠. 근데 어찌 됐고 그 사진 하나 갖다가 또 바로 미국 그래갖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프랭크 로이드 이러면 폴링워터 구겐하임 제국 호텔 지진에 안 무너져 이렇게 알고 있대요. 그때 그 마케팅 그걸로. 아직도 아이유. 아이유인지. 아직도. 아이유 노래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다 좋은데. 방평지 이런 거는 방평지 너무 좋죠. 근데 예전에 내 손을 잡아 이런 그 노래 너무 좋고 드라마 삽입곡이었죠. 내 손을 드라마. 잡아 이거. 그런 거야? 네 거잖아. 맞아. 아 그게 아이유 거예요? 예. 그게 드라마 삽입곡이었어요. 그쵸? 그 차승원이랑 차승원과 고효진 나왔던 극복 이거? 그러니까 차승원이 되게 유명한 배우로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하면은 맨날 차승원이 극복 맨날 이랬잖아. 최고의 사람? 그거. 최고의 사람. 맞아. 우리보다 나도 몰라. 최고의 사람. 그 노래 좋고. 그 노래도 좋지. 근데 그게 그러다 보면은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 친구들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뭐 모든 물건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그러죠? 이 친구는 29불 97전 예인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박스만 해도 20불이 넘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돈을 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건축가의 요즘 실무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자기는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쁜 그림, 마음에 드는 조합, 그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그거를 풋투게더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건축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이제는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는 게 건축가의 역할인데 그걸 못하면 건축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너무나 와닿아가지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실무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그런 문제가 보이면은 나는 속이 뒤집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대표로 나간 팀들은 밴드 보면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라는 밴드인데요. 19년에 와서 떨어졌던 팀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와서 보니까 보통 나오는 뮤지션들의 성향이 보이고 또 이 멤피스에 오면 이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쵸.
이 분위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학습을 했구나. 예, 역시 그 심사위원들이 그런 무한궤도 같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했던 코멘트 같은 걸 보내준대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 점수를 잘 받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점수가 떨어졌고 뭐 이런 거 보내주면은 그거를 약간 개선해서 다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좋네요. 예. 그래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는 콩쿨 같은 느낌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걸 확실하게 좀 자기네들 선에서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게 유명해서 안 허물 수도 있고 그게 뭐 개인적인 애착이 가서 안 허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양한 또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친환경을 하는데 또 문제점이 그런 약간 우리가 그래도 그러니까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예술적인 가치나 애착의 가치 뭐 그런 가치들이 고려하지 않고 어떤 뭐 에너지에만 이렇게 한정돼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건축 디자이너하는 사람과 친환경하는 사람.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 통합돼서 생각을 해야 되고 오래 쓰는 건물을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되고 잘 디자인돼야 되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뭐 유행도 뭐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친환경에는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 친환경적인 것이고 그 반대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약간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게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PCD주고 팀이고 이러니까 팀 작업 너무 재밌어. 내가 뭐를 물어볼 수도 있고 누가 나 가르쳐주기도 하고 얘는 실수가 커버가 되기도 하고 막 여러 얘는 가지 이렇게 면에서.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쟤는 저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난 또 거기에 또 내 생각이 있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 팀 플레이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너무 제일 좋은 건 내가 아무리 노가다를 해도 8시간만 하면 끝이야. 그렇지. 왜냐하면은 책임자가 있으면은 슈퍼바이저를 하면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그러니까 나는 되니까. 내가 그냥 일을 그냥 내가 회사에 계약된 만큼만 딱 하고 그냥 딱 끄면 끝이야.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 이게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막 언제 연락 올지 모르고 막 24시간을 뭐 주 7일을 막 그렇게 매달려서 살다가 여기서는 일과 나의 삶이 딱 분리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하고 싸우는 게 꼭 우리가 일부러 싸우려고 싸우는 건 그럼 아니잖아요. 아니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죠. 네.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너무 진짜. 피곤해요. 미국에서는 그거가 되게 꼭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일 중에 하나니까. 맞아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진짜요? 그 살면서 작곡을 시켜서. 그렇지. 안 하면은 초반에는 영어가 안 되니까 그게 좀 이거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 내가 영어가 바디랭귀지가 안 보이니까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거든 전화 영어가. 근데 이게 안 하고 지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손해 보고 사는 느낌이 드는 맞아요. 순간이 딱 오거든. 미국은 진짜 그게 진짜. 크죠. 맞아요, 진짜. 내 옛날에 하다가 이제 이주를 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온 정도도 거의 사실 그렇지. 르지애나에서 여기면. 뭐 가게 오픈하고 준비하고 바빠가지고 뉴욕이나 뭐 구경도 잘 못 해보고 아직 구경이랄 건 아직 없었죠. 네. 구경이랄 건 아직 없었죠. 네. 한남 많이 다니시고. 한식 많이 가고 한식 많이 먹고. 네. 이것도 사실 신세계거든요. 주석 씨는. 네, 루이지애나는 일단 한인 식품점 이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준석 씨는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향후 1년 2022년을 통해서 계획하거나 기대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일단 우리 전문점을 열었으니까 이게 잘 되는 게 최종 목표고요. 이제 루이지애나에서 하던 걸 이제 뉴저지에 와서 이제 여름부터 필드를 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곤충들을 공부하는 게
공부하면서 다 같이 교육을 같이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여름에 저를 많이 끌고 다닐 생각이더라고요. 낮에는 사장님, 치실 거면 그럼 이 오토바이는 제가 사진 보니까 약간 르누아르에 나오는 약간 그런 분위기던데? 르누아르 그림에 나오는? 그래요? 아니야?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래요? 사진 잘 찍으면 유럽 같아요. 그리스 신전 같은 느낌으로 막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거기가 웨딩 사진 찍는 데로 많이 쓰인대요. 딱 웨딩 사진 찍기 예쁘다요. 그래서 앞에 거기에 써 있어. 뭐 이렇게. 그래갖고 그 약간 미리 예약해야 되나 봐요. 웨딩 사진 찍으려면. 그러겠지.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 허드슨 강을 따라서 있는 그 괜찮은 관광 스팟들이라는 데가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냐면은 얘네들이 곧이래봐야 한 10년, 20년 뒤에는 엄청 붐빌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게 막 개발이 아니라 복원을 이제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약간 폐허처럼 남겨져 있었어요. 거기 있는 맨션들이 네. 팔진 않아요? 가격은 아직 안 물어봤는데요. 내가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멤피스 오신 거죠? 네. 처음에 이제 그 최항석이라는 친구가 계속 해오다가 네. 자기는 이제 실물을 볼 테니까 제가 그 홍대 쪽에 뮤지션들하고 이제 거기 섞여 있다 보니까 제가 와서 뭔가 회장 같은 걸 해주면은 더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을 아우를 수 있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뭐 굳이 또 내가 그런 거를 할 수 있겠나 해갖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멤피스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밥에 눈이 멀어. 그렇다면 못 이기는 척 해야 되겠군. 그래. 마음이 활활 불타오르 원래는 징그럽고 이상해.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벌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모기, 바퀴벌레, 파리. 모기, 파리, 뭐. 그냥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지고 들어가면은 약간 그 순간 그 안에서 되게 쉽게 쭈구리가 되기 쉬워요. 맞아요. 그런 맞아. 그것조차 일종의 파워 게임의 파워 친구처럼. 게임이에요. 네. 약간 그래서 눈인사, 약간 눈으로 널 봤는데 내 눈이 0.1cm 더 커져 이렇게. 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흥미나 너랑 대화하고 싶은 호감을 제일 먼저 나타내는 게 서로 바라봐주고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제가 이게 버릇이 돼서 한국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나랑 얘기하다가 그만 봐 이래요. 그만 쳐다보라고. 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정말? 친구들한테 진짜?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냐고 부담스럽다고. 근데 저는 그게 너는 참 웃기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그게 예인데 내 몸에 밴 예인데 내 친구들이 받아들일 때 얘는 날 왜 이렇게 나 웃기게 생겼나? 약간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거가 근데 약간 이거 웃는 거요. 웃는 거. 어떻게 웃는 거요? 굿모닝 이거 있잖아요. 약간 그 보톡스 맞았어? 입은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입은 꼭 얘네 그 이병헌 이빨 보이는 것처럼 저기 가서 저쪽 이빨까지 이병헌 이빨 이빨이 샥 걔는 이빨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닦나요 미국 애들이. 뭘 열심히 닦고 안 닦고. 미국 애들이 화이트닝에 환장을 해요. 걔네들이. 맞아, 그거는 맞아, 화이트닝. 정말로 화이트닝에 거의 목숨을 거는 애들이잖아요. 정말. 맞아. 정말 그
종이장처럼 하얀 이빨에 거의 막 애들이 막 소스라치게 막 그거에 막 보기만 해도 이가 시린. 네, 막 그 이빨을 되게 선호하는데 얘네들이 웃으면 여기서부터 이빨이 이렇게 이렇게 샥 웃어요. 그래서 헤이 이렇게 막 나를 막 반겨주는 것처럼 한 다음에 표정이 그리고 나서 0.1초 만에 싹 굳어요. 어우, 정 떨어져. 네. 그러면 이게 얼굴에 이렇게 웃을 때 주름지다가 이렇게 다시 얼굴이 이렇게 딱 펴지면 그 주름 약간 남아있다가 다시 펴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몰라요? 그게 특히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렇게 하면. 파운데이션 보이는 거? 이게 나이 이렇게 들면은 팔자주름 같은 얼굴에 주름들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느낌이 그 주변 근육을 많이 안 쓰는잖아요, 잘. 근데 걔네는 그거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확 웃다가 싹 변하면 그게 이렇게 얼굴이 변했는데 그 주름 자국이 남아있어. 파운데이션. 주름이 천천히 와. 주름은 뒤늦게 이제 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 누르면 이게 나이 들면 이게 천천히 올라오니까 그게 천천히 그러니까 주름보다 빠르게 얼굴에 스마일이 사라지는구나. 주름보다 빠르게 너무처럼 나게. 약간 이렇게 그러다가도 이렇게 눈만 호들갑 떨 때 있잖아요. 오 마이 갓! 이러면서 Jesus Christ! 막 이러면서 아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막 너무 반가워하고 막 너무 좋다 그러고 막 이럴 때 낼 생각. 뭐 어떻게 해야 나 리액션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또 내 몸에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라 나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잘 안 돼. 안 되지. 같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최근에 갔을 때 제일 그래도 흥미로웠던 스토어를 시작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약간 패션 흐름을 나름대로 좀 짚어보자면 팬데믹 이후로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도 약간 맥시멀리즘이 유행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왜 경기가 불황이면은 빨간 립스틱 유행을 하고 꾸밈이나 차림 좀 화려해지잖아요. 팬데믹 이후로 그러니까 20년에서 넘어가면서 21년쯤부터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졌었거든요. 스파 브랜드 자라나 이런 데들 가면은 정말 눈이 멀 것 같이 화려한 색깔들이 많았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팬데믹 끝나고 2021년 시작이 어땠죠? 그러니까 슬슬 사람들 기어 나오고 기어 나오고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더 모르겠어요. 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선을 잡기 위해서 그랬는지 뭐든 모르겠는데 색깔들이 너무 화려했고 색깔로 시선을 잡았다면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2022년 넘어오면서는 모티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에 막 반짝이들, 뱅글들 그런 뭐 레이스들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뭐 모티브라고 그래요?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리고 약간 유행하는 패션은 그러니까 맥시멀리즘에서 레트로 무드가 지금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80년대부터 그 진짜 Y2K라고 2000년대까지 그 지점에 뭐 스쿨룩 이런 거, 뭐 캠퍼스 룩 이런 것도 있고 그때 막 유행했던 막 배꼽티에 탱탑. 탱탑에 뭐 나팔 바지에 어쨌든 뭔가 이게 좀 평범하지 않고 미니멀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멋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때 옷 다 다시 입으라면 죽어도 못 입어. 그냥 입어도 야한데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로우 라이즈 치마랑 같이 입는 게 유행이었던 거예요. 치마? 네, 그러니까 이 골반 거의 치골까지 보이게끔 로우 라이즈 치마를 입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허리 긴 사람이 허리 사이에 여백이 많네. 이런 치마. 그러니까 이런 치마. 허리가 긴 사람이 골반 치마 같은 거. 이게 미우미우에서 지난 시즌에 나왔던 치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런 허리 길면은 상의는 가슴 처진 사람 못 입겠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요? 그치. 다 띄우면 되겠구나. 자료를 띄우면 되겠구나.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러시아 매장 520개를 다 접었대요. 어머!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520개? 아, 러시아에 다 520개나 있대요? 그러게요. 그것도 놀랍네요. 러시아 땅이 넓으니까 사실 뭐 모스크바에만 한 300개 있는 거 아니야? 우와, 500개가 넘는 매장.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여파가 있을 줄이야. 한국엔 몇 개나 있지? 알고 보면 한국에 막 2,000개 있고 막 이런 거. 왜 철수한 거예요? 장사가 러시아. 안 돼서 아닐까. 장사가 안 돼서? 정확한 뒷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철수한다까지만 알고. 왜? 몰라. 야, 정말. 너무 자세하게 못 야, 정말 얇게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얇기도 힘든데. 그럼 보통 이런 정보는 뭐 발품 팔아서 다니는 거 외에 뭐 온라인에서는 어디서 주로 접하세요? 뭐 사고 싶어도 내가 어느 브랜드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은자는 뭐 좋아하는 패션 그 블로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 그런 팔로우하는 사람들 있나요? 저 팔로우하세요? 하고 있죠. 부계정까지 다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관심이 원체 많으니까 온갖 미디어에서 그걸 다 캐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플 뉴스에도 패션 뉴스 뜨고 화장품 뉴스 뜨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캐치를 하고 그냥 뭐 잡지에서도 막 보고 이렇게 하는데 리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인스타에 그런 걸 요약해서 알려주는 계정을 하나 팔로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계정이 있어요? 많죠. 예. 근데 리자님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풍을 리뷰해주는 팔로워를 찾아야죠. 그쵸. 그것도 어쨌든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네요. 그쵸. 손품을 팔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손품. 지문 없어 죽었네. 그러네요. 이적분은 프리캐리라는 네, 걸로 프리캐리부터 하고. 시작해서 들어가는 거. 근데 조금 약간 그 삼각함수 같은 것도 트리고노메트리 해서 그렇게나 아니면 엘즈브라 2나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충 포기하는 시점이네요. 수포자 속출. 대충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동에 걸리면서. 약간 눈빛이 약간. 근데 지오메트리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중2 때 혹시 중2 때 삼각형의 증명 이런 거 배우셨어요? 그때 다른 병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중2병? 아파가지고. 사이코셀 오랜만이야. 한젠트. 그리고 중2 때 그런 걸 배워요. 뭐 사이드, 뭐 앵글, 뭐 이런 독일어 뭐죠? 구텐타 이런 거. 이레비디 뭐 이런 거 배워. 그리고 이제 막 배우다 보면 막 야 정육면체를 떠올려봐라. 얘가 막 수직인데 쟤는 평행하다. 막 이런 이게 정말 말로 가르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유클리드 기하학을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또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시대가 좋아져서 뭐 지오지브라 막 해가지고요. 이제 그려가지고 막 이걸 돌려가면서 컴퓨터 상으로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조금 나을 수도 있겠으나. 디스 평행 그렇게. 네, 디스 이런 패러렐. 캔슈 이마진 뭐 이런 거. 캔슈 이마진. 덩추너. 캔슈 씨? 뭐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뉴욕에 비해서 뉴저지는 그래도 훨씬 교육 수준이 평준화가 되어 있죠. 아, 그래요? 하지만 엑셀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벌긴 카운티 특정이고. 그렇죠. 네, 또 이제 많이들 잘하는 친구들만 봐서 그런지. 그 엑셀링은 그 많은 부분 스커트 윈드의 덕분 아닐까요? 치맛바람에. 저는 여기서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무식을 등을 통나면 안 된다. 스커트 윈드. 나도 뭐지? 스커트 윈드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네. 수학 용어인 줄 알고 계시네. 약간 나비 효과 같은 것도 바람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 알아야 한다. 아는 척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줄 수 없다. 그죠. 그냥 애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애들을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내가 무슨 알지브라 1, 2, 뭐 대수학이고 막 방정식이고 기하학이고 막 이런
엄청난 아카데믹한 어치브를 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고 애들이 최소한 2시부터 5시 반까지는 밖에 나와서 사고는 안 치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서로 상충하다 보면은 학교 안에서 굉장히 그 학생들 이 매니지하는 게 이게 보통 챌린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예리한 통찰이신 것 같아요. 예리한 통찰이시고, 탐복을 금치 못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네, 제가 느꼈거든요, 그거를. 저희 에이스입니다. 되게 예리해요, 저희. 예리하다. 핵을 찌르는구나, 여기서. 당했다. 저희 에이스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프레이즈 하죠. 네, 어떻게? 그런 곳을 우리는 사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왔다. 미션.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왔고, 이 친구들을 정말 돕고 싶다. 왜냐면은, 물론 에듀케이션이 그 소셜 레럴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의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 계층의 그 역전을 역할이 크죠.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엄청 크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SS를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세뇌를 당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그러면은- 생각 없이는 못 가르치고. 그때만 해도 뭐 성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건 좀 추한 거고 나는 그냥 내 길 간다 뭐 이런 거에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멤버들은 약간 좀 그 저희 태도에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렇고 이 집 내기 전에는 저랑 건이를 여간 이석원이라는 친구랑 피시통신에서 항상 욕했던 우리 신해철 형님이 불러서 너네 이 집을 내가 내면 어떻겠냐. 그 대신 뭐 건젠로지즈의 노벤버 레인 같은 딱 장대한 락 발라드를 하나 만들면 자기가 45인조 오케스트라를 붙여 거쳐진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마운 그건데 그 당시만 해도 형 얼터너티브는 그렇게 40인조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고 고급스럽게 하고 그런 게 아니다. 형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노이즈 가든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너무 제가 잘 지었는데, 지었어요. 저희가 당시에 얼터너티브 4인방이 있었는데 네. 널바나하고 앨리스 인 체인스라고 있고 또 펄잼 있고 사운드 가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사운드 가든을 좋아해갖고 처음에 우리 곡 만들기 전에 그 밴드 곡들을 커버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연습을 하려면은 연습실 합주실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뭐 내일 2시에 예약하려고 그러는데요. 밴드 이름이 뭐야? 밴드 이름이 뭐냐? 밴드 이름이 뭐냐? 사운드 가든 노이즈 가든이요. 그렇게 해갖고 그냥 하게 된 거죠. 여기 새로 생긴 가든도 있잖아요. 니자 가든? 부끄러워. 상대를 꼽으라면 윤종주 씨라고 윤명주 노이즈 가든 윤명주 씨 노이즈 가든 아이 그거 하지 마 고깃집 얘기를 해나 이 형 이상하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딱 들으면은 이런 소리가 나네? 다들 이랬고 또 그 얘기를 인터뷰할 때 이제 딱 하시면 그것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항상. 저는 그 이후부터 다들 어떻게 보면 표준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인터뷰를 했던 게 있는데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고 진짜 웃기고 박장대소하면서 너무 재수없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제 인터뷰야. 근데 그럼 윤병주 씨는 노이즈 가든의 음악에 대해서 몇 점을 주고 싶은가? 그랬더니 답이 50점. 그 밖에 밴드들이 50점 이하라서 그렇지. 내가 보고도 너무 웃기고. 중이병. 이제 나중에 언니 네이버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네. 아이유가 피처링하고. 그럼 언니 네이버건 유명 밴드가 됐죠. 해체가 됐지만 그 클리앙의 글 중에 제목이 뭐였더라? 90년대 초 극성을 부리던 전설적 악플러의 황당한 최후점 JPG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까 그 PC통신에서 악플 달던 네. 그 중 하나가 밴드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 밴드가 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뭐 라디오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고 큰일 났다 이래서 밴드 멤버를 모아서 만든 게 언니네 이발관이 되었다. 이런 전설의 포스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거의 반 사실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걸 웃기게 글을 쓰느라고 중간에서 이분의 이렇게 제일 무서운 포트레이트 사진 딱 넣어놓고 하나도 악기를 모르는 애들을 이분이 어디다 가둬놓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앨범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게 혹독하게 했었나요? 그러니까 저 노이즈가든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이석원 씨는 저 미아리 쪽에서 처음에 음악이 좋아서 수입 CD를 파는 걸 시작했었어요. 그때 이제 울랄라 레코드 그래갖고 미아리 오면 있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친구도 처음에 이제 음악을 안 했는데 자기도 너무 하고 싶어 하고 그래갖고 낙원상가 가서 기타도 같이 사는 거 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데모 테이프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1집 앨범을 제가 프로듀스 도와주는 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 녹음하는 거 이제 어떻게 하면 톤 잡는 거 가르쳐 주고 저랑 또 이제 그 노이즈가든 1집에 베이스 쳤던 이상문 씨라고 저랑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그 친구랑 둘이서 같이 이제 많이 그렇게 했었죠. 감금은 아니고. 감금은 아니고 그냥 서로 놀러 오고 놀러 가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귀엽게 생긴 사진을 넣어놓고 뭐 가르쳤다 이러면 뭐 읽구나 이러는데 제일 무서운 사진 딱 넣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해명이 잘 되었길 바라고. 그때는 그냥 되게 안이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것도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합주만 하면서 한 5년 정도 한 것도 누가 보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월 낭비고 시간 낭비인데 저는 그때 되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싫었어요. 그게 만약에 뭐 심리학자가 보면은 너는 뭐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은영 박사님 이런 분이 근데 뭐 저 자신은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떠밀려서 하듯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2집부터는 진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만든 게 2집이고 그래서 1이고 그래서 1. 사실 그래서 이렇게 블루스 하드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1집부터는 되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막 발라드라고 하긴 좀 웃기지만 잔잔한 곡도 막 있고 라이언 클레드 같이 DJ랑 같이 막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되게 다양해지신 것 같은 이름도 하죠. 원래 다른 장르 음악도 사실은 계속 원래는 그 처음에 앨범을 낼 때는 저희가 3인조 블루스락 밴드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3인조 블루스락 밴드가 응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그냥 제안해서 그 리미트를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웃긴 것 같고 그냥 내가 영향받은 거를 다 그냥 짬뽕 해갖고 짬뽕을 했는데 일관성이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옛날에 막 그 뭐 넥스트 욕하고 뭐 가요 욕하고 이것도 앨범 들어보면은 이거저거 다 이렇게 던져놓고 뭐 하나 걸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여튼 삐뚤게 봤어요. 근데 이제 외국 그 전설적인 밴드들 보면은 뭐 같은 앨범에 하드락도 있고 레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의 코어에서 이렇게 있는 느낌이 나서 그냥 저도 뭐 되든 말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응집해서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죠. 가수들이 뭐 연예 기획사랑 계약을 할 때 뭐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몇 년 안에 앨범을 몇 개 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해주고 그 계약금 받고 뭐 그러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거에서 자유롭고 싶으신 것도 있는 거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게 좋은데 네. 요새는 근데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오히려 좋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오래 하니까 그렇구나.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가 황급히 이상한 새로운 게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서 데드라인이 있으면은 그 한국에서는 저랑 좀 친하게 지내왔던 어린 밴드인데 더 보울스라고 뚝배기들이라고 원래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더 보울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96년 뭐 95년 97년 요 또래 친구들 5명이서 하는 그 밴드인데 5명이나 근데 굉장히 음악적인 능력이 원숙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1, 2집은 한 해에 동시에 나왔고 재작년인가 초에 1집 나오고 후에 2집 나오고 옛날에 막 60년대 같이 요번에 이제 프랑스 밴드 타이티 80이라고 있는데 거기 베이시스트한테 프로듀스 받아갖고 3집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잘하고 뚝배기들. 진짜로 뚝배기들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지금 봤어요, 지금. 진짜 어리네요. 딱 봐도 되게 어린 타이티 친구들. 89, 뚝배기들. 진짜 애기다. 3집이 나왔는데 첫 곡을 딱 들을 때부터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꼭 들어보고 싶다. 네. 뚝배기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자극받는 게 친한 친구들이 너무 좋은 앨범을 내면은 나도 빨리 열심히 해서 또 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90년대 이제 언니네 발간도 있고 델리 스파이스도 다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 친구들이 뭘 내면은 서로 자극받아갖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또 이제 후배고 전혀 요새 애들은 음악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이제 음악 만들고 그러다가 저렇게 알고 지내는 후배들이 너무 이렇게 성심성의껏 만든 좋은 게 나오면은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마일스 데이비스 보면 앨범마다 이렇게 거의 세션이 싹 바뀌었잖아요. 요즘 이 사람 뜬다 그러면 데려다 하고 허비 앤콕 뜨네 데려다 하고 그것도 능력이죠. 보울스도 이렇게 슬쩍 이렇게 뚝배기 좀 빌려서 이렇게 거기 일하는 친구 우리 라이브 할 때 세컨 기타로 자주 쓰고 있어. 잘 갖다 쓰시는구나. 격려해 주면서. 지도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서울시 지도를 투명한 종이에다가 연도별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거를 1950년대 지도랑 2000년대 지도를 이렇게 둘이 맞춘다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퍼즐처럼 네. 그러면은 전에 거랑 지금 게 이렇게 비교가 돼서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어떤 변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조그만 찌그러진 이 잘못된 땅들이 그거를 맞춰주는 핀포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다 이렇게 담아서 한 땅이 왜 이렇게 되었고, 사실은 건물 자체에 대해서도 또 더 얘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이 땅은, 그러니까 건물이 왜 이렇게 생겼어?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땅 잘못이네, 라고 했던, 이게 대지 구획이 잘못됐네, 라고 했던 거로부터, 이제 이 다음 단계로는 그 건물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나오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많이 창의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건물하고 건축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건물만 보거나
아니면 뭐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사에서 혹은 뭐 스타 건축가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한국 가갖고 뭐 어디 청담동에 무슨 갤러리 뭐 하나 지어줬고 뭐 거기다가 뭐 대지를 읽었대. 걔네가 뭐 읽었답시고 뭘 해갖고 뭘 했대. 그게 얼마나 얇은 고민이었겠네요. 그죠. 일단 언니네 이발관은 그 앨범에 없었고 네. 체리필더하고 그 루시드 폴 당시 이름이 미선이 밴드였어요. 그래서 미선이가 있었고 그리고 김규하 형님의 곡이 3개가 실렸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기타 김규하, 베이스 윤성환의 듀엣 단편 영화제 곡 3곡이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베이시스트 윤성환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단명했죠. 그때 아니 무슨 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잘릴래요? 환생하신 거 아니에요? 음악인으로서의 인생을 마감하고 건축인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뭐 유명해요 그쪽에서. 가끔씩 연락도 하고 설날에 세배도 하고.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병주 형님 얘기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 저희 뉴욕시로 모셨던 병주 형님. 네, 윤병주님. 네, 그래서 제비다방 챕터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노래, 음악 자기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했구만. 네, 그럼요. 뭔 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이 책을 쓸 때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뭐 상정하고 이렇게 쓴 그런 게 있을까요?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갑자기. 저는 한국어를 배워요. 걔네들끼리 막 앉아가지고 야, 나 한국어 잘해. 내가 더 잘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했죠. 아니, 한국어 배우는 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또 상황이 달라진 게 오징어 게임도 생기고 해서. 그렇죠. 네, 좀 약간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데, 그 한국어가 그거 좀. 다 알아듣나? 이 새끼가 승인 안 해주면. 만들고 쪽팔려서. 그거 다 알아들었을까? 사실 언어 배울 때 욕부터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욕 제일 먼저 배우는데. 그렇죠. 입에 착착 붙잖아요. 착착 붙잖아요, 진짜. 그 욕을 딱 영어로 했을 때가 영어가 드디어 너가 숙달이 됐구나 이런 느낌으로 좋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스페니쉬 이런 걸 안 가르쳐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우리 학교에서. 근데 이제 스페니쉬 스피킹을 집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스페니쉬 배우면 너는 그냥 오르메리컬리 A잖아. 그거 그냥 unfair해. 우린 다 모르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한 거네. 말 된다. 그리고 그러네. 막 이렇게 정규 교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뭐 국영수사가 아니죠. 이건 국어가 영어니까. 영수사과에서 스트러글링 하는데. 네. 근데 한국어에서 잘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는 공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잘 안 들었어.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되니까 못하다가 한국어는 새로운 건데 해볼 수 있겠다. 다 공평하게 스타일링 포인트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얻는 친구들도 좀 생기고. 근데 그런 게 셀링 포인트죠.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 출석 부른다. 이러면서 출석을 쫙 불러요. 그다음에 두나우를 하거든요. 두나우가 이제 딱 초반에 하는 그거예요. 문제 풀고 애들이 막 5분 정도 이렇게 문제 풀고 그걸 체크하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자 다 불러볼까? 자 누가 풀었지? 이런 식으로 막. 근데 또 이제 막 이러는 거죠. 누가 막 맞췄어. 잘했어. 보너스 포인트. 기회가 이건 특급 칭찬이야. 애들도 이제 알아요. 아는구나.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협동 이런 걸 진짜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배워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막 조별 수업을 막 하는 거죠. 그 조별 안에서 애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배워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해요. 학교에서. 네, 학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그럼요. 이렇게 재밌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막 그런 이제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 뭐지? 막 이렇게 막 대학교 3학년 뭐 이럴 때 찾아봤는데
대학교 4학년 때도 그렇고 막 코트라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막 뭐 이게 그게 약간 물건을 파는 거 그런 뭔가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나도 안 저기 맞는 것 제 같은데. 포트리 저기 코트라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가서 한번 팔아보세요. 똑똑. 자리가 있습니까? Can't you see? Can't you see? I'm potential. Love.